자, 왕초보 사진교실 저희 교재 71쪽입니다, 여러분. 자동 노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피셨으면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거의 모든 카메라는 자동 노출 기능을 갖고 있다. 자동 노출 카메라 들어있는 노출계는 뷰파인더에 들어오는 장면의 평균적인 명암의 정도를 측정해서 평균적인 장면에 대한 적정 노출 값을 계산하고 사용 필름의 감도에 따라 알맞은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정해준다. 어떤 기종들은 더 정교한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 많이 쓰시죠? 디지털 카메라들은 이제 전자식 카메라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죠. 거기에는 거의 다가 자동 노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도 완전 기계식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거의 조리개 우선 정도, 조리개를 내가 세팅을 해주면 셔터 스피드가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주는 거, 노출값을. 그 정도의 기능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제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일반 완전 기계식 카메라들 빼놓고는 다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다 자동 노출들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 노출에서는 노출 초과나 노출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동 노출에서는 노출 초과나 노출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 자동 노출은 특정한 장면이 아니라 평균적인 노출값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노출을 잘못 계산할 때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화면상에 굉장히 밝은 부분이라든가 하늘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아까 그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얀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검은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자동 노출이 해결을 못한다. 왜? 내장된 노출계, 반사식 노출계는 18% 반사율을 갖는 회색 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보면 너무 밝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정색을 보면 너무 어둡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칼라 값을 읽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몇 기종을 제외하고는 칼라 값을 읽을 수 있는 노출계는 없다. 거기다가 회색 톤, 즉 몇 프로의 반사율, 18%의 반사율을 갖는 그레이 카드, 즉 회색 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얀색은 왜 하얗게 보느냐? 90% 이상의 반사를 갖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한 결과를 즉시 보여준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디지털 카메라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필름을 찍으면 이게 정말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 다음날 현상을 하기 전까지요. 하지만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찍는 즉시 그때그때 노출이 잘 맞았는지, 초점이 잘 맞았는지, 구도가 잘 맞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노출을 바꿔 다시 찍을 수 있다. 보통은 사진을 찍고 나면 몇 초 후에 모니터를 통해서 방금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도 함께 보여주죠. 이게 이제 노출이 얼마만큼의 밝고 어두운 부분, 또 중간 계통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172페이지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다시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좌측에 71페이지 좌측에 박스를 보시죠. 노출 방식 해서 몇 가지가 있냐. 수동 노출이 있고,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이 있고, 셔터 속도 우선식 자동이 있고, 프로그램 전자동이 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등가 노출하고 노출계 종류와 기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동 노출은 그야말로 노출계가 지시해 주는 대로 내가 뇌출계가 뭐예요, 여러분? 노출계를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뇌출계라고도 말을 했어요. 노출계를 뇌출계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노출계 대신에 이 정도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경험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놓치면 노출계가 뭐 한 몇을 가리키겠다 해갖고 딱 보면 거의 맞아요. 그게 뇌에서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뇌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노출계가 아니라 뇌출계다. 이렇게도 많이 재밌게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고 많이 찍다 보면요. 거의 뇌출계가 맞습니다. 노출계보다 어떨 때는 더 정확한 노출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동은 이제 그렇고 조리개 우선식 자동은 사용자가 조리개를 선택하면 내가 조리개를 매세다 놓으면 셔터 스피드가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가 셔터 스피드를 그 조리개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리개 우선식 자동이다.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에는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A. 이제 이게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가장 많고요. 셔터 우선식 자동 노출. 이거는 사용자가 셔터 속도를 선택하면, 즉 반대로
아까 이제 조리개 우선식의 반대죠. 셔터 속도를 세팅을 하면 카메라에 있는 노출기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준다? 조리개를 세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메이커마다 틀리지만 보통은 어떻게 돼 있다? S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자동 노출, 내장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자동으로 다 카메라가 해주는 거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해갖고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지만 조리개 우선식은 이제 피사계 심도, 즉 초점을 앞뒤에 맞는 범위를 조절할 때 그걸 내가 조리개 우선식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셔터 속도는 운동감,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여기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어떠한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편하게 사용한다. 저는 이제 보통 수동 노출도 많이 쓰지만 조리개 우선식 노출, 즉 A라는 노출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밑에 쭉 보면 자동 노출을 무시해야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 노출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카메라의 자동 노출 회로가 정해준 것을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떤 사진을 좀 더 밝게 하거나 혹은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카메라마다 작동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해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제 하얀색이나 검은색일 때 노출을 이제 조리개든 셔터 스피드로 보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었었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그 노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메이커마다 틀리고 메이커에서 나오는 카메라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다. 수동식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카메라에 있는 옵션이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사진을 더 밝거나 어둡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왜 밝거나 더 어둡게 만드느냐? 이걸 뭐 흰색이나 검은색을 빼서라도 일단 피사체를 찍을 때 내가 이거는 적정 노출로 찍는 것보다는 한 반 스텝이나 한 스텝 정도를 더 어둡게 눌러준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은 노출을 좀 누르고 싶어. 그럴 때는 임의적으로 노출을 좀 더 어둡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하이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발레리나가 굉장히 뒤에 밝은색 창에서 빛이 굉장히 들어오죠. 이랬을 때는 적정 노출보다는 하이키 사진 쪽으로 좀 가고 싶다. 밝게 찍고 싶다. 그랬을 때 한 스텝 정도 노출을 오버시켜갖고 좀 더 날르고 좀 더 몽상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수동식에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갖고 조정을 해주라는 거고요. 노출 보정 다이얼을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로 조절하면서 사진이나 한 스텝에서 더 밝아진다. 어떤 카메라는 X2, X4라고 표시되어 있고 반대로 다이얼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또는 X2분의 1, X4분의 1 하면 한 스텝에서 더 어두워진다. 이건 노출 보정 다이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광 보트 마찬가지죠. 역광에서 찍을 때는 역광이란 게 뭐예요? 피사체를 찍을 때 내 태양이 내 뒤에서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대로 찍으면 태양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내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는 어떻게 돼요? 어둡게 찍혀요. 이랬을 때는 1과 2분의 1 스톱 정도를 열어주면 된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출 잠금. 노출 잠금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이 피사체를 찍고 싶은데 주 피사체가 좌측이나 우측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셔터 잠금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노출 잠금 버튼이 SLR 카메라에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다가 노출을 맞춘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이동해서 밝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찍을 때 노출 잠금 기능은 유용하다. 필름 감도 다이얼로도 마찬가지로 ASA 100으로 또는 ISO 100으로 찍은데 노출 보정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노출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을 때는 ASA 다이얼로 할 수도 있다. ISO 200이라든가 ISO 5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의, 카메라가 DX 바코드를 읽어서 요 부분은 이제 이 DX 바코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필름을 쓸 때 이게 ISO 100이다, ISO 200이다 요 감도를 나타낼 때 바코드에다 입력을 해서 카메라가 읽을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필름 방식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자동 노출에 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수동 노출을 쓰는 것 또한 처음에 사진을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테크닉도 있고 노출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자동 노출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조리개 우선이
우선으로 가장 많이 찍어요. 왜 그러냐면 셔터 우선보다는 피사계 심도를 가리키는 피사계 심도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진적으로. 그랬을 때 셔터 스피드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이제 프로그램 노출은 거의 쓰지 않는 편이고요. 보통 조리개 우선이나 수동 노출을 가지고 많이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들이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돼 있어요. 물론 18%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서 아주 화면 전체에 흰색이나 검은색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정확한 노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이고요. 공부를 하시고서는 한번 테스트 삼아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건 웃기고요. 이렇게 좀, 정말 이럴까?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카메라 갖고 계시니까요. 밖에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수업 내용이 틀리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처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자동 노출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강좌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